아들이 나를 가족 조정 프로그램에 속여 데려갔어.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나한테 온갖 학대를 당했다고 울면서 호소했어. 나는 뱀과 전갈 같은 악독한 시어머니래. 임신했는데 고기를 못 먹게 했어. 40도 더위에 에어컨도 못 켜게 했고, 목욕할 때 5분 만에 뜨거운 물을 끊었어. 내가 딸을 임신한 거라고 의심했어. 내가 내 아이를 낙태시켰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내 개를 죽였어. 이런 시어머니라니. 너희 중 누가 그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싶겠어. 엄마.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손자를 위해서 당신은 원희안에게 사과하세요. 내 아들은 그의 아내 때문에 나를 굴복시켜 잘못을 인정하게 했어. 하지만 그는 몰라. 잘못한 건 전혀 내가 아니란걸. 3일째야. 롤롤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서 그가 나와 3일째 냉전 중이야. 하지만 롤롤 엄마는 이미 내 새집 살 돈을 모았어. 안 주는 건 그가 너를 속일까 봐 걱정돼서야. 이 일을 그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엄마. 나왔어. 아, 무슨 일이야? 허둥지둥하네. 아, 아니야. 친자 감정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 만약 아이가 정말로 러러거라면 난 위안위안의 불륜 사실을 그에게 말할 거야.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게 할 뿐이야. 엄마.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마음이 편치가 않아. 알아. 며칠 전에 내가 집사라고 재촉해서 기분 나빴지? 그래서 내가 특별히 사랑의 중재 현장 티켓을 샀어. 너를 보러 가라고. 그냥 당신께 사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엄마가 지금 알아요. 요즘 엄청 인기 많아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비쌀 거예요. 엄마. 당신이 직접 가지 마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당신이 꼭 가셔야 해요. 거절하지 마세요. 아, 이 프로그램이 말이죠. 곧 시작해요. 어서 예쁘게 단장하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 엄마가 내 효심 받겠다. 이따가 내가 아껴둔 치파오 꺼낼게요.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바꿔봐. 분명 너한테 창피 안 줄 거야. 가. 너 샤오도야? 러러가 너를 찾으라고 했어? 날 데리고 들어갈 수 있지? 왜? 이렇게 늦었는데 게스트는 다 끝났잖아. 늦으면 책임질 거예요. 게스트인데 저는 프로그램 보러 온 거잖아요. 아, 시간도 잘 맞췄는데요. 아, 됐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리 와요. 여기가 관객석 가는 길인가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 됐어. 말도 마. 얼른 들어가. 이제 저희가 조 선생님의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오부인의 시어머니인 임수영 아줌마 등장합니다. 엄마, 원원이 아이를 지우고 이혼하려 해요. 내 유일한 조건은 당신이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저 정말 방법이 없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를 속여서 온 거구나. 내 잘못 아니야? 저항하지 않을게. 엄마, 지금 가시면 우리 모자 관계는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사랑의 조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자입니다. 먼저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은 각각 유명한 심리 전문가이고 팬이 10만 명이 넘는 특별 게스트입니다. 우씨,
오늘 프로그램은 남편의 부탁으로 나오셨는데 무슨 요구가 있나요? 우위안위안은 평소 진한 화장을 가장 좋아했고 임신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수수해졌네요.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그 배는 8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곧 출산할 거예요. 이 시기에 이혼을 하다니 아마 큰 억울함을 겪었겠죠? 조 선생님,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신가요? 안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내분에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오씨,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누구죠? 오씨, 오늘 여기 온 모두가 당신을 돕기 위해 왔어요. 억울한 점이 있나요? 또는 평소에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이 있다면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얼굴도 용감하게 말해주세요. 참으면 유선증식증이고 한 걸음 물러서면 난소낭종이다. 대담하게 말하는 게 바로 온 것이다. 우리 모두 부인께 박수를 드립시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살고 싶지 않다. 드디어 왔네요. 나와 7호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가 내가 7호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고아라는 것도 싫어했고 내 직업이 체면 없다고 생각했죠. 내가 그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열심히 일해요. 그냥 평범한 가정을 원해요.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나도 돈이 있어서 과외를 받고 싶어요. 나도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요. 나도 좋은 학력을 갖고 싶어요. 나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좋은 원가정이 있었으면. 하지만 나는 그냥 고아일 뿐이야.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아줌마, 그때 반대하신 적 있나요? 엄마, 이쪽은 내 여자친구 원희안이에요. 러러 엄마, 넌 한 번도 연애한 적 없잖아. 어떻게 갑자기? 엄마, 나는 원원과 사귄 지 한 달이 됐어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겨우 한 달 만에 결혼한다니 너무 급하지 않나요? 이건 너무 성급해요. 난 동의 못해요. 엄마, 원원. 그녀는 벌써 30살이에요. 또 고아라고요. 나는 그녀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엄마, 원희아는 내 아이를 임신했어. 나는 책임감 없는 남자가 될 수 없어. 내가 예전에 반대한 건 그들이 성급하게 결혼하는 거였어. 됐어. 너는 급하게 변명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간단히 확인한 것뿐이야. 나는 변명하려고 급한 게 아니야. 저는 그때의 생각을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한쪽이 먼저 말을 다 하게 하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지금 당신 생각이 어떻든, 며느리 나이가 많아서든, 아니면 직업이 체면 없어서든, 심지어 고아라는 신분 때문이든, 괜찮아. 나중에 내가 설명할 시간을 줄게. 알겠지? 나이가 많으면 어때? 고아라서 어때? 지금 첫나라는 벌써 망하지 않았어. 이 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해. 본질적으로는 내면의 결핍이야. 오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된 거지? 어떤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고 싶어 하시네요. 저는 아닙니다. 보니 두 분 부부 사이에 많은 난관을 겪으셨군요. 하지만 우씨, 겨우 결혼하셨는데 왜 이혼하려 하시나요? 며느리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임신했을 때 매일 삶은 채소만 먹어본 적 있어요. 남편 퇴근할 때까지 고기를 못 먹어본 적 있나요? 40도 넘는 날씨에 에어컨도 못 켜본 적 있나요? 5분 이상 샤워해본 적 있나요? 밖에서 내가 뜨거운 물을 잠갔어요. 내가 딸을 임신했다고 의심했나요?
그래서 나한테 낙태하라고 강요했나요?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가 독을 넣어 4개를 죽였어. 이런 시어머니를 너희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겠니? 아. 아니, 그렇지 않아. 이 모든 건 그가 꾸민 일이야. 얀얀, 오늘 점심에 뭐 좀 먹고 싶어? 응, 엄마가 신선한 생선이랑 새우 좀 사다 줄게. 그리고 큰 뼈로 국도 끓여줄까? 이건 너무 느끼해. 먹고 싶지 않아? 앞으로 점심은 다 물에 삶은 채소로 해줘. 아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 너 지금 임신했잖아. 이것들은 모두 꼭 보충해야 하는 영양소야.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자. 평소에는 내가 안 먹을게. 너도 만들지 마. 치러가 돌아오면 나도 따라 먹으면 돼. 그래, 알았어. 아이고, 원원. 이렇게 더운 날에 왜 에어컨을 안 켜?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더워서 죽겠어. 나 목욕할 거야. 물 받아줘. 알았어, 알았어. 금방 갈게. 천천히, 엄마가 도와줄게. 원원아, 천천히 와. 엄마가 먼저 요리하러 갈게. 아, 저 죽을 보스다. 빨리 꺼. 미안, 너 괜찮아. 씻고 나와, 빨리. 오케이, 됐어. 미안, 엄마가 화상 연고 가져왔어. 어디 다쳤어? 엄마가 발라줄게. 됐어, 너 혼자 바르고 밥해. 너 이건 완전히 뒤바뀐 거야? 내가 인정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 그래서 증거를 남겼어. 하하하. 안녕. 이 모든 일들, 나는 너를 억울하게 하지 않았어. 엄마, 내가 집에 없을 때 당신이 바로 이렇게 원원을 대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당신의 친손자를 품고 있잖아요. 림 아줌마, 당신도 여자잖아요. 어떻게 다른 여자를 이렇게 독하게 대할 수 있나요? 맞아요. 아이가 여자라고 낙태해야 하나요? 당신 집에 왕위 계승할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며느리로서 겪은 고통을 당신 아들의 아내에게 똑같이 겪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 봐봐. 내 며느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도 봐.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더 소박하게 입는 경우가 어디 있니? 나쁜 사람이 나이가 든 거야? 내가 공개적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해. 사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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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가 말한 것과 다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가 저를 모함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도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 저 혈당 발작이다. 아침에 버스 타느라 밥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진정하세요. 이 아줌마,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냥 변명하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죠.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임 아줌마. 책임 회피하려고 병을 가장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동정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충고할게. 지금 바로 우부인에게 사과해. 안 그러면 내 아들은 아내와 자식에게 버림받을 거야.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해. 그래, 죽을 높아야. 병 징징대지 말고 빨리.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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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해. 엄마, 당신도 모르지 않잖아요. 당신 저혈당 심한 거. 그런데 왜 나무에 올라가서 뭐 해요? 엄마 괜찮아요. 위안 입덧 때문에 신 거 먹고 싶대요. 엄마가 그냥 신선한 청매실 좀 따다 주려고 생각했어요. 됐어요. 앞으로는요. 저혈당이 와서 말을 못하겠으면 검지손가락으로 이마를 톡톡 두드리세요. 그럼 제가 당수를 갖다 드릴게요. 네. 조 선생님 보니까 어머님께서 정말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시네요. 뉘우치지 않네요. 제가 제안하는데요. 직접 그녀를 설득하세요. 그녀가 당신 아내에게 사과하게 하세요. 어머니, 그냥 고개 숙여서 잘못을 인정하세요. 진행자님, 우리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세요. 잘못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반박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사과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가정이 남편의 무책임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모욕을 당하게 만들었는지. 저 노파는 분명히 연기하는 거야? 사과하라고 하면 바로 기절하고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야? 림씨, 방금 아드님과 사이에 작은 행동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였나요? 무대 위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나요? 이건 그가 늘 쓰는 수법이에요. 집에서 우리가 다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병을 가장해 아들의 동정을 얻으려 해요. 하지만 사실 그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사과하기 싫은 거죠. 알겠어요. 이런 사람은 연기형이에요. 이 연극형 인격장애 환자는 감정에 치우쳐 과장된 말로 타인의 주목을 끈다. 이린 씨는 중년의 과부로 홀로 아들을 키웠다. 생활 속에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다. 실제로 병을 가장하는 등의 연기를 통해 외부의 관심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인격장애다. 하하. 알겠다는 건 병을 가장해 존재감을 찾는 거야? 동정을 얻으려는 거지? 바로 그 죽은 노파가 나이 믿고 우스대는 거야? 병을 가장하면 사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녀는 아들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를 속일 순 없어. 맞아. 대중의 눈은 모두 밝으니까. 모두가 아주 똑똑히 봤어요. 이 아주머니, 그만 연기하세요. 전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이 아주머니가 일부러 병을 가장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녀의 아들에게 물어볼까요? 조 선생님, 당신이 어머니를 가장 잘 아실 텐데요. 어머니가 병이 있나요? 야. 형수님. 제발 가지 마세요. 아드님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손자를 위해서, 원원을 위해 사과 한마디만 하세요. 어머니, 급하시네. 그가 연기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 이제 죽었겠지? 빨리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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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랑 처음으로 맞서는 거야? 하지만 내 귀로 직접 말하고 싶었어. 이것의 배신은 그와 같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 나는 그것을 알아냈다. 나는 내 아들이나 그의 아내를 결정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우 유엔우에는 손자에게 임신했습니까? 나는 모른다. 사과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훨씬 불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바람을 피우고 아이를 2명 낳고도 버린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뭐를 든 거야?
이렇게 멀리서 전혀 안 보여? 무대도 반사돼서 더더욱 안 보여? 나 임신 중이야. 내가 어떻게 두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우겠어요? 그건 완전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진행자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이런 수법을 씁니다. 지어내고 날조하는 거죠.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를 믿지 마세요. 하하하하하. 림 아줌마. 우린 당신을 존중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입만 열면 습관처럼 그래요. 내가 말해줄게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엄마가 사과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위안위안도 당신 가족이에요. 게다가 임신 중이고. 당신은 어릴 때부터 나에게 가르쳤잖아. 사람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를 모함할 수 있니? 너 양심이 걔한테 먹혔구나. 이렇게 악독한 시어머니라니? 오늘 정말 눈이 트였어. 자기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게다가 공개적으로 모함까지 하고. 며느리란 말이야. 게다가 배도 많이 불렀는데 정말 팔자에 없는 재수가 없네.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그러게 말이야. 선한 말은 여기까지야. 림 아줌마. 이제부터는 스스로 잘 알아서 해. 말해도 좋아요. 당물 있어요. 림 아줌마가 아니에요. 여기는 방송 녹화 현장이에요. 제발 화제 돌리지 마세요. 아까 저 혈당이 왔어요. 거의 무대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지금 당물이 필요해요. 팅팅도 여기서 태어나길 원하지 않아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누구나 당신이 척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유엔에게 사과한다면 어떨까요? 할머니, 나는 당신을 위해 음료가 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달콤해요. 당신에게 줘. 감사합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참견하지 맙시다. 알겠죠? 그런데 할아버지, 어르신을 존중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그만하세요, 린 아줌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하신 고발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들은 분명히 모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모든 일들은 거짓입니다. 하하. 내가 한참 고민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거야? 한마디도 진실이 없어. 그냥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거지? 내가 여기 위안위안과 나눈 음성 대화가 있어? 지금 공개해서 모두에게 들려줄게. 모두 위안위안을 먹어. 나 시장에 있어? 오늘 갈비가 괜찮아. 갈비 연근탕이라도 먹을래? 아니, 내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 제발 매번 묻지 좀 마. 내가 이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 거 알면서 게다가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은데 그 음성 메시지를 증거로 내밀다니. 정말 속이 깊구나. 아, 너도 참. 너는 원원이 임신해서 식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음성 녹음을 했잖아. 너 일부러 그녀를 괴롭히려는 거 아니야? 그래, 누가 이유 없이 이걸 보관하겠어. 응.
초기 임신 기간에는 임산부가 정말 식욕이 없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기분이 불안정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 두 마디 음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요즘 AI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어. 멍청아. 우이의 위가 직접 그 말이 자기 말이라고 인정했어. 안 들었어. 내가 AI가 음성 대화를 모방할 수 있다는 점을 평가한 거야? 이게 반드시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야? 아까 그가 나한테 뭐라고 고발했었지? 그가 내 아버지가 에어컨 켜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 목욕도 오래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4개를 독살했다고 했지. 맞아? 설마 이런 음성 대화도 너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특별히 증거로 남겨두고. 이 아줌마. 이러면 너무 의도적인 거야? 집에서 일어난 일은 당연히 음성 대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걸 큰 화면에 띄울 수 있어요. 당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게요. 엄마, 이건 개인 사생활이에요. 감시 영상 함부로 공개하는 거 동의 못해요. 저는 이 집의 주인이란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와, 이거 이상한데. 이거 타고 다니는 게 그렇게 창피한 거야? 도대체 누가 창피한 거야? 끝까지 보면 알게 될 거야. 진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이 며느리 정말 앞뒤를 바꾸네. 아직 한 부분 더 보여줄 거야? 그만 보여줘. 영상들은 모두 발췌 편집에 조작된 거야. 너마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내 꿈속에서 가진 건 바로 내 아이야. 너마저 나를 도와주길 원하지 않는 거야? 도와주지 마. 내가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안을 창피하게 만들어야겠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 원래 원원이 너를 안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야? 놓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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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줘. 왕차이야. 원원 무슨 일이야? 뭘 먹인 거야? 갑자기 왜 이래진 거야? 다 그냥 평범한 강아지 사료뿐이야. 아이, 원원아. 이거 방금 내가 준 통풍연고 아니야? 아이, 어떻게 개 밥그릇에 버릴 수가 있어? 당연히 지금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지. 집에서 잘 쉬어야 해. 이렇게 더운 날에 왜 에어컨을 안 켜? 내 엄마가 전기 낭비라며 껐어. 그럴 수가 있나? 엄마께 물 좀 떠다 드려야겠어요. 괜찮아요.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열릴 거예요. 말했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으시네요. 원래는 다 뒤통수 치는 거였구나. 참 사람을 알기 어렵네요. 겉모습만 보고. 거짓말에 속을 뻔했어요. 이 며느리 꽤 소박해 보여요. 이렇게 속에 여러 가지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다행히 이 시어머니에겐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렇게 모함당하면 아마 현장에서 기가 막혀 쓰러졌을 거예요. 이 집 아들도 참 어리석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자한테 속아 넘어가고 자기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럼 아까 너도 말했잖아. 이 시어머니가 악독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이 집안일은 외부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게다가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우씨, 이건 너무 뻔한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고 사실을 흐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거의 속을 뻔했어요. 알고 있나요? 너 같은 거짓말하는 행동은 정말 치욕스러워. 잘 말했다. 나는 정말 요즘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조금만 포용하는 게 나쁘냐? 조금만 친절한 게 나쁘냐? 아비가 아까 한 걸음 물러서면 유선증식증. 한 걸음 참으면 난소낭종도 너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아갈지 물러설지는 완전히 그 일이 너한테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있지. 맞지? 하하하 아이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란 천년난제야. 원래 이건 우리가 현장에서 단 2시간 만에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속담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 했잖아. 10년은 시어머니를 보고 10년은 며느리를 본다. 본질적으로 너희는 같은 가족이야. 우리는 외부인이야. 우리도 그래?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내 객관적인 입장은 내가 말을 시작하기 전이야. 분석. 나는 아들을 통제함으로써 내 권위를 증명하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저혈당일 때 너는 바로 결론을 내렸잖아. 내가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나는 그저 분석하고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일 뿐이야. 너희들 변덕이 정말 빠르구나. 마치 아까까지 나를 당당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처럼. 너희들이랑 다르잖아. 엄마 그만해. 꼭 이기려고만 하지마. 위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한 모든 일은 걔를 지키기 위한 거야. 내가 한 모든 일은 집을 위해서겠지? 위안이는 학력이 높지 않을지도 몰라. 근데 머리는 정말 똑똑해. 하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 사회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온 경험이 조기명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명확한 면이 있어요. 저한테는 집 때문이에요. 방 2개짜리 집에 어른 3명이 살아요. 원래부터 좁았어. 아기가 곧 태어나잖아. 어디서 살지? 이 집은 조기락 아빠가 남긴 거야. 원래 그분도 한 몫이 있어? 근데 집 등기에는 내 이름만 있어? 아이 앞으로 학교 다니려면? 우리가 부탁해서 내가 바꾸라고 했어? 넌 동의하지 않았지? 낡고 허름한 집 한 채. 동의하지 않으면 말고. 새 집 한 채도 안 사주고. 맞아. 이 젊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집은 필수야. 아니면 아이 낳으면 갈 데가 없잖아. 정말 그래? 내가 인정해. 우리 예전에는 잘 지내지 못했어. 제가 과장했어요. 제가 이기적이고 비열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제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당신께 사과드립니다. 이제 와서 결과를 감수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일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해요. 당신들이 저를 잡아가세요. 아이를 낙태할 거야?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없어. 태어나자마자 수치스러운 엄마를 안겨줄 순 없어. 밉더라도 불쌍한 구석이 있지? 그도 아이를 위해서야. 그게 그의 친손주 아니야? 어떻게 집 한 채도 아까워할 수가 있어?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아이를 없애면 안 돼. 엄마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내 친손자를 위한 거야. 내가 일찍 집을 샀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2달 전, 조기락. 내가 갑자기 내게 집을 그에게 넘기라고 했어.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가 너를 속일까 봐 걱정돼서야. 그건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유일한 거야. 그리고 그 집은 작긴 하지만 도심에 위치해 있어. 학군 좋은 지역이라 시세가 5억 원이야. 그가 말한 낡고 허름한 집이 절대 아니야. 5억 원이면 함부로 줄 수 없는 금액이지. 원래 그 집도 너희에게 주려고 했어. 심지어 결혼식 돈도 모아뒀고 너희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했지. 하지만 지금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 하하. 돈이야.
있잖아. 아빠, 나는 그냥 내가 사과했으면 해. 너, 내가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너 빨리 사과해. 내가 일찍 음료수 줬잖아. 그럼 오씨,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하셨네요. 당신 문제는 바로 가족 갈등입니다. 그리고 당신 개인의 도덕 문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낙태한 일도 말하지 마세요. 그게 방금 당신이 이 아줌마에게 직접 사과했으니 다음 일은 그녀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 이 한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도덕과 법도 어길 수 있죠? 아, 하지만 집집마다 사정이 다 어렵네요. 우리가 보는 건 단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수면 아래에 잠겨 있을까요? 맞아요. 만약 내가 아이를 위해서라면 집을 원한다는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목숨도 줄 수 있죠? 정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사람의 당연한 감정이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된다는 건가요? 림 아주머니, 며느리가 방금 공개적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은 용서하시겠습니까? 나도 확신이 없어.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손자를 임신했어. 정말 결정하기 어렵다. 아빠, 위안. 이미 사과했잖아. 그냥 받아들여. 별일 아니잖아. 너는 그렇게 까칠하게 굴지 마. 별일 아니야. 그가 방금 나를 모함했을 때 왜 그에게 까칠하게 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비록 내가 내게 한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지 않지만 하지만 나도 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에휴, 보니까 이 시어머니도 손자를 위해 타협한 것 같네? 아, 오늘 우리 프로그램이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어. 다음은 잠깐만요. 한 가지씩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아까 그가 나를 모함한 일은 해결했잖아요. 다음은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아줌마 얘기요. 무슨 일이 또 있나요? 이건 내 며느리 임신 중 바람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2명 있어요. 버려진 아이를 돌보지 않는 일. 그가 분명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에서 이미 이겼는데 왜 이런 허위 사실을 꾸며내는 걸까? 다른 이유가 있겠어? 그냥 속이 시원하지 않아서지? 복수하고 싶은 거야? 아줌마, 마음속에 원한이 좀 있네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별일은 아니야? 당한 대로 갚아야지. 그 험한 말들. 남도 다치고 자신도 다쳐. 내가 진지하게 한마디 해야겠어. 이우씨 부인. 지금 당신 손주를 임신 중이야. 엄마,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하자. 안 될까? 집에 가서 원원이 다시 사과하게 하면 되잖아. 여기서 이런 쓸데없는 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가정사까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데 오늘은 내가 나를 속여서 가정사를 먼저 공개했잖아. 아줌마도 속아서 온 거였구나.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아들. 누명 쓰고 아들에게 속아 며느리 앞에서 사과까지 하게 됐어.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방금 그 아들이 자기 아내에게 음료수 한 병 줬어. 그런데 엄마가 저혈당으로 도움을 청할 때는 그 아들은 꼼짝도 안 했잖아. 계속 말해도 돼. 뭐라고 더 하려고?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위안이 너한테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복수할 필요가 있나요? 프로그램 시간이 아직 부족해요. 할머니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 현장 관객들에게 결정하게 하는 게 어때요? 우리 프로그램은요,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하지만 곧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거짓과 왜곡된 인간성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린 아줌마 계속 말씀하실 건가요?
결정권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아빠,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어서 돌아가자. 일기예보에 곧 폭우가 온대. 우리 먼저 돌아가자. 집에서 다시 보는 것도 같아. 내 말이 맞아? 만약 하늘이 그런 뜻이라면 나도 억지로 하지 않을게. 할머니 말씀 듣고 싶어. 방금 이모가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분도 함부로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듣고 싶어요. 방금 제가 이모에게 편견을 가졌던 걸 인정해요. 제가 편협했어요. 지금 그분 아들이 그를 믿지 않는데 저는 그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공정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동지는 누명과 비난 앞에서도 성급하게 화내거나 악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선입견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딸의 그 말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예로부터 미덕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입장으로 선악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가 말하게 하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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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듣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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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모아둔 집 살 돈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이 돈을 몰래 깜짝 선물로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준 것. 하지만 그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며느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향도 있었다. 그가 전에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아들이 속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며느리를 억울하게 할까 두려웠다. 이리저리 생각했다. 그는 먼저 스스로 확실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며느리의 고향으로 갔다. 저기, 아줌마. 혹시 우이안이안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아, 바로 사진 속 이 사람 말이에요. 아니, 우이안이안이 무슨. 그녀 이름은 리자오디예요. 어머, 또 임신했네요. 아, 아이 둘 낳고는 돌보지도 않고. 정말 큰 죄를 지었네. 너는 5월방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소디. 그녀도 아이 둘 낳았어. 맞아. 그럼 앞쪽 배 밑에 있는 두 아이가 바로 그 아이들이구나.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내게 말했어. 우이안이안의 진짜 이름은 이소디래. 우이안이안에 관한 모든 것은 조작된 거야? 배가 너무 아파. 오 부인, 괜찮으세요? 병원 먼저 가보실래요? 내가 동생을 부르라고 했잖아. 너 무슨 헛소리야? 그가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어? 너 진짜 그를 믿는 거야? 아니면 일단 병원에 가는 게 낫지? 괜찮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져. 조치러. 내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어? 내가 엄마를 믿지 않을 때 엄마가 저혈당인데도 돌보지 않았잖아. 지금은 나를 믿지 않아. 내 뱃속 아이까지도 돌보지 않는 거야? 너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잖아. 내가 갈대라고? 그럼 너는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정말 내 엄마 말이 다 사실일까? 엄마 계속 말씀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말했잖아. 그가 지어낸 거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내가 꼭 우리 이혼하는 걸 봐야 만족하는 거지? 내가 입을 열면 꼭 말할 거라는 거지? 병원에 가도 되고 아니면 남아서 내 얘기를 계속 들어도 돼. 좋아.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남아서 내가 어떻게 꾸며내는지 들어볼게. 오늘 내가 오해해서 내가 나한테 복수하려는 줄 알았어. 최악이면 낙태하고 이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각자 갈 길 가자고. 어차피 그게 내 본래 목적이었잖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처음으로 그 두 아이의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은 마을 입구 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더러웠다. 옷은 더럽고 맨발이었다. 발에는 돌에 긁혀 피가 난 자국이 많았다. 하지만 내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아직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멍하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노을진 노인처럼. 아, 오빠. 나 너무 배고파. 우리 이 아저씨 집 돼지한테 가서 뭐 좀 얻어먹자. 좋아. 동생아, 잠깐만 오빠가 몰래 가져올게. 너는 잘 숨고 절대 들키지 마. 안 그러면 이 아저씨가 다리 부러뜨릴 거야. 얘들아. 얘들아, 너희 엄마는 어디 있니? 할머니, 저희는 엄마가 없어요. 내가 너희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 그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없다고 했어. 모든 아이들이 엄마가 있는 게 아니니? 응.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정말 불쌍해요. 마치 풀잎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엄마조차 없어요. 내 엄마 똥이나 싸라. 누가 그가 불쌍하대. 누가 그에게 엄마가 없대. 우씨, 감정 조절 좀 하세요. 여기는 방송 녹화 현장입니다. 내 집이 아니야? 얘야, 그가 방금 인정한 거 아니야? 맞아. 방금 그의 행동은 일종의 긴급 반응 같았어. 마치 찔린 것처럼. 오랫동안 마음 깊숙이 묻혀있던 어떤 지점을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진짜 생각을 드러냈어. 싫어. 너도 알잖아. 게다가 임신한 엄마의 사랑이 넘쳐서 나는 그 두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졌어. 오해하지 마. 우리 엄마가 한 말은 다 사실이야. 너는 두 아이가 있어? 너는 계속 나를 속였어. 너는 내가 내 첫사랑이라고 했지? 초사도 다 거짓말이야. 이걸 너도 믿을 수 있어? 나. 나는 너를 위해서. 너 화 풀라고. 엄마가 병 걸렸을 때도 신경 안 썼어. 너는 진짜 쓰레기야. 맞아, 나는 쓰레기야. 나는 누구도 아니야? 너 나 때리고 싶지 않아? 그래, 이쪽으로 때려봐. 너희들은 그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좋은 운명이었다면 나도 좋은 아내였을 거야. 좋은 엄마이자 좋은 며느리. 하지만 하늘은 나에게 기회를 준 적이 없었어. 사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내가 산에서 돌아왔을 때 바로 이 일을 폭로하지 않았어. 내 배가 이미 많이 불러서가 아니라 나도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너도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를 낳았잖아.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떠났고.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이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아. 심지어 생각했어. 너희 둘이 행복하다면 내가 그 두 아이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 조급나기 집 문제를 꺼냈어. 엄마, 진명의 이전은 나중에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이야.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이거 보면 집도 극락이 한몫하는 거잖아. 엄마 혼자 독점할 수는 없잖아. 우리한테 이 낡은 집 안 주고 싶으면 그럼 새로 하나 사줄게. 내래 엄마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이미 너를 위해. 엄마는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안 준다면 그만이고. 게다가 지금 안 된다고 핑계대는 거잖아. 됐어. 오늘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네. 요즘 나는 위안위안과 함께 집을 구하러 다녔어. 당신이 언제 결정을 내리면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천천히 가.
마음에 걱정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 나중에 자오치러와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는 아예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이 후이안이안을 찾아갔어.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우연히 발견했지? 그녀가 배가 많이 부른 상태로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걸? 뜻밖에도 내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 그녀가 배가 부른 상태로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걸? 진짜 치사하다.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임신 중에 바람을 피우다니.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아직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그 뱃속 아이가 정말 그녀 남편 아이일지 누가 알아. 내가 헛소리 하는 거야? 그건 다 그의 일방적인 말일 뿐이야. 싫어. 내가 임신한 후로 우리는 계속 함께 있었어. 너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 나는 바람 피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 엄마, 내가 두 아이를 숨긴 걸 원망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예전엔 내가 아무리 철없어도 지금은 진러의 아이를 임신했어. 당신이 바람 피운 일로 나를 모함할 수는 없어. 싫어. 우리 이렇게 오래 함께 했잖아. 신분을 숨긴 것 말고는 내가 언제 당신을 속였나요? 숨긴 건 내가 열등감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이렇게 한 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예요. 엄마, 오늘 제가 당신을 모함했어요. 당신은 나를 원망하고 복수하려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7월을 사랑해요.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중상모략을 하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일원과 계속 살라는 거죠? 중상모략이라니. 당신이 감히 내가 중상모략했다고 해? 이 사진들을 찢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메이크 센스 와슈룸 하이스피드.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사진을 갖고 있을 수가 있지? 이 사진은 내가 합성한 거야. 맞지? 내가 산에서 돌아온 이후로 계속 너한테 그 두 아이 일로 확인하려고 했어. 내가 조치러한테 전화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아. 어쩔 수가 없었어. 너희가 빌린 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 누가 알았겠어 내가 보게 될 줄은? 너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걸? 이 자식아, 왜 이제야 오는 거야? 나 너 진짜 보고 싶었어. 됐어, 자기야. 다 내 남편 때문이지. 내가 매일 내 주위를 맴돌잖아. 이번에야말로 기회를 잡았어. 우리 둘이 제대로 사랑을 나누자. 아. 개자식. 너 그렇게 갈망하는 거야? 임신했는데도 다른 남자를 찾다니. 아니야, 싫어. 이 사진은 조작된 거야. 내 말을 믿어줘. 저기, 조 선생님. 감정을 좀 가라앉히세요. 당신의 아내는 아직 임신부잖아요. 내가 사진이 가짜라고 했잖아. 내 핸드폰에 더러운 영상이 한가득 있어? 공개할까 말까? 안 할래. 전 세계가 내 아내가 어떻게 바람 피웠는지 다 알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아내가 어떻게 바람을 피웠는지. 싫어. 다 찍었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도 미안한 적 없었어.
심지어 우리 엄마랑 냉전할 때도 넌 일부러 날 안 구했잖아. 내가 화풀라고 일부러 그런 거야? 넌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 배에서 손 떼줘. 저기 장경감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당신 아내는 임신부입니다. 어떻게 하든 임신부에게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임신부. 누가? 그 뱃속의 새끼가 어느 개자식 남자의 아이인지 말해봐요. 전하, 맞습니다. 제 뱃속 아이는 정말 전하의 친자식입니다. 조 선생님,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어머니를 외면하시더니 이제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 채 임산부에게 손대시다니요. 만약 이 아이가 전하의 아이라면 전하께서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는 아마도 조 선생님 아들일 거야. 어쨌든 우팅이 바람핀 걸 임신한 후에 알았잖아. 됐어. 하늘에 맹세할게. 뱃속 아이는 정말 내 아이야. 비록 내가 정말 나쁜 놈이긴 하지만 잠시 정신을 못 차렸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용서해줘. 너는 온통 거짓말뿐이야. 거짓말이 몸에 배었어. 어떻게 내 말을 믿으라는 거야? 오늘 당장 너랑 이혼할 거야? 이혼 못해.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이혼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싫다는 거야? 내 생각엔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집만 보고 온 거야? 맞아. 이혼은 그냥 명분일 뿐이야. 나는 진짜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서야. 그래, 모든 잘못은 다 내 잘못이야. 뱃속 아이는 정말 내 아이야? 너도 내 아이를 원하지 않니?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지? 내게 한 약속을 잊길 바라는 거야? 나에게 행복하고 완벽한 가정을 주겠다고 했잖아.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겠다고 했잖아.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잖아. 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겪길 원하니? 나는 아니야. 나는 일찍 아버지를 잃은 고통을 알아. 그래서 내 모든 잘못은 그의 잘못이야. 아이들은 죄가 없어. 전에 두 아이는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 이번 아이도 없게 될 거야. 정말 불쌍해. 아저씨, 당신은 제가 두 아이가 있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죠?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당신의 친손자입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뱃속 아이가 내 손자인지는 아직 논의가 필요해요. 저는 이미 이 아이를 위해 조친과 친자 감정을 했어요.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 친자 감정 결과가 나왔어. 내가 이미 너한테 보냈어. 내가 직접 봐. 너 하지 마. 친자 감정 결과는 내가 이미 보냈어. 내가 직접 봐. 하지 마. 내가 내 아이라고 했잖아. 내가 직접 봐. 이건 절대 불가능해. 실제 아이 뱃속에 진짜 내 아이가 있어? 날 믿어줘. 이혼 잘했어. 이 여자 스스로 재앙을 불렀어. 역시 나쁜 놈은 나쁜 벌을 받아야 해. 이 쇼를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내가 혐오스러운 사람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갈퀴를 만드십시오. 임신 중 질병. 아이를 버리십시오. 그녀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진짜야. 너희들 조용히 해. 나는 그냥 너희가 이미 가진 걸 조금 얻고 싶었을 뿐이야.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높이서 비난해. 내가 그래? 모두 내 탓이야. 모든 게 내 탓이야. 왜 자꾸 내가 어렵게 이룬 삶을 반복해서 망치는 거야? 너는 다 가졌잖아. 너만의 사업도 있고 집도 있고 상사,
나는 어릴 때부터 맞고 욕먹었어. 결국엔 돈과 사랑까지 다 빼앗겼지. 내 아이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그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걸 얻고 싶었을 뿐이야. 나 같은 고통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그건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를. 나도 고통을 겪은 적 있어? 하지만 고난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어. 하지만 고난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어. 35살 때 조기락의 아버지가 뜻밖의 돌아가셨어. 나는 혼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돌봤어. 38살,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막혔어. 나는 고열에 시달리는 조지문을 안고 5km를 걸어 병원에 갔다. 그때부터 내 발에 동상 자국이 가득했다. 매년 겨울마다 아프곤 했다. 40살에 나는 초기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다. 혼자서 자궁절제 수술을 받으러 갔다. 45살에 해외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나는 트럭에 치였어. 한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20일을 누워 있었어. 그때 나도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느꼈어. 아, 이 일은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그때는 내가 걱정할까 봐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믿어. 여기에 있는 모두가 모두 한때 혹은 지금 각자의 인생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생활의 압박일 수도 있고 아마도 일의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거나 꿈의 환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매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난은 타락의 변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우센센, 너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 아무도 너보다 인생의 고난을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그 불행을 내 친자식에게 그대로 복제했다. 너 마음 참 독하구나. 오늘 방송은 정말 심리학자 맞아? 하하. 물론이지. 나는 심리학 박사야. 그럼 직업 바꾸는 게 좋겠어? 넌 이 업계에 적합하지 않아? 이론만 알고 사실은 무시하고 너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나에게 심리학적 꼬리표를 붙였어. 신경 쓰이면 나를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말해. 그런데 너는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다면? 내 가벼운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 문장마다 비꼬았잖아. 왜곡과 강화. 내가 세상에서 깨어있다고 자부하지만 정말 삶의 진실을 이해하고 있니? 악한 말은 사람을 3달 동안 죽게 한다. 언어의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마음을 해칠 수 있다. 언어의 살상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다. 아하, 이 아줌마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점은 잘 모르겠지만 그녀의 인생 경험은 우리가 배울 만한 가치가 충분하죠. 맞죠? 저는 아마 젊은이들의 세상을 잘 모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선악과 옳고 그름의 판단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더 공정하고 냉철해야 하죠.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유도하는 말을 했죠. 당신은 나이가 면죄부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이 역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30년 넘게 교사로 일했으니 설교하는 버릇이 생긴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오늘 저를 응원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료를 건네준 작은 소녀에게도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항상 바쁘고 사소한 일들에 치여 사는 삶 속에서
가끔씩 벗어나는 순간들이 긍정적이고 선한 희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집은 내일 중개업소에 내놓을 거야. 팔리면 돈 절반은 내가 가져. 그건 내 아빠가 남긴 거야? 당연히 내 몫이 있어야지. 엄마. 그때 내가 모른 척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사실 난 계속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화내지만 않으면 나는 바로 달려갈 거야. 엄마. 나도 집을 팔 생각은 전혀 없었어. 너랑 같이 살지 않을 생각도 없었고, 다 우연히 아이를 낙태하고 이혼하라고 협박한 거야. 나는 잠시 정신이 나갔던 거야. 아빠. 화내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다 당신 말씀 들을게요. 우이안과 이혼할게요. 앞으로 당신 앞에서 효도할게요. 너로 엄마로서 내가 너를 키웠고 너와 함께 공부하고 일했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까지. 이제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것들을 너에게도 넘겼어. 내 임무는 이미 끝난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해. 그렇지 않니? 엄마. 인생의 각 단계마다 그 단계에 맞는 길이 있어. 엄마는 이제부터. 엄마, 나는 한 걸음씩 정성을 다할 거예요. 초조하게 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청춘과 사랑은 결코 늙지 않아요.